오늘 저희가 뽑은 1위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만나볼 텐데요. 장군, 멍군도 아니고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 악수 다음 날 국민의힘 향해서 정당 해산을 언급했다면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 50분 넘게 진행됐는데 한마디 한마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삼권 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최민희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사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공부 좀 하고 연습 마세요. 좋은 얘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언제부터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대중과 관객과 호흡하는 단계가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중간중간 딴지 거는 의원들의 음색만 들어도 누군지 대략 감이 잡히는데 일단 윤희찬 부위원장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혼용무도의 시간이다라고 50분 가까이 진행됐던 저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하고 이제 여당의 사실은 이제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당과 정부의 100일간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저는 백서를 대신 써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게 듣기 싫은 말이 많고 다소 과장된 표현도 있지만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잠재적 성장률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예. 기업 목적의 법안 등을 통해서 재정도 문제가 있고 외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금방 다뤘지만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도 훼손되고 있고 대화 협치도 안 되고 있고 되는 게 없는 거죠. 되는 거는 본인들 진영 정치만 똘똘 뭉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득일까요? 이게 손해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 싫지만 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적 접근할 필요 없이 이성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김건희한테 얘기해라, 검찰과 함께 몰락해라, 뭐 반전환길, 반면에 딱 잘라서 국민의힘들은 박수를 50번이나 친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정청래 대표, 어제 먼저 교섭단체 연설을 한 정청래 대표 표정도 나왔습니다만 아예 메모를 했어요.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 연설을 하지 않고 시위를 뭐 마치 이제 시조를 쓰듯이 이렇게 쭉 썼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는 뭐 누가 잘했고 못하고 탓할 필요 없이 다 비슷비슷한 장군범군 수준이긴 한데 근데 협치를 하자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거를 어제 선공으로 먼저 직격탄을 게 정청래 대표면 정 대표도 이렇게 메모장 쓸 계절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오늘 뭐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이제 송 원내대표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정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그 지적의 수준 그리고 이 지적이나 정치 공세가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와닿을지 이게 좀 의문이 든다라는 취지의 정청래 대표의 메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물론 여야 간에 뭐 교섭단체 연설에서 얼마든지 날선 공방할 수 있고 정치적 공세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그 내란과 관련된 혐의,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고 쇄신했는지 이 부분을 다시 꼬집어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그런 내부적인 성찰이나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또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들 이게 국민들께서 과연 소구력이 있거나 또는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될까? 이 부분은 참 의문이 듭니다. 저희는 뭐 가운데에서 봤을 때 이제 선후 관계도 중요하니까 사실은
교섭단체 연설에서 직격하고 고성을 또 주고받고 이런 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오늘 이 어제부터 시작된 여야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 오늘 꽤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연설 중에 막말을 한 사람이 있다. 정 대표가 오늘 아침에 범인 색출까지 나선 겁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사는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 그대로예요. 정 대표, 정청래 대표가 난 저 목소리에 누군지 낯익다라는 표현을 방금 전에 썼잖아요. 저 발언 있고 나서 2시간 뒤쯤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냈어요. 저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막말, 의원직 제명 오늘 오후 내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총공세를 퍼붓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말 큰 실수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되었다면 불기의 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외치신 분,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목소리를 내서 외치신 분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외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내대표까지 맡으신 분이 여전히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란 옹호당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저 사실이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내란 옹호에 모든 것들이 관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어제 발언 그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런 말씀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저것이 입 밖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민주당에서는 아주 무겁게 아주 강력하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었어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범인은 송원석이다라고 민주당이 아예 못을 받고 집중공세 십자포화를 퍼부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 현장 목소리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던 모양인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민주당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근데 뭐 발언 부적절했습니다. 더구나 상대 이제 그 당 대표 연설에서 또 그 다음 날 연설할 대표가 저 얘기했다는 건 매우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보는데, 근데 저는 그 송원석 당시 원내대표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날 연설하면서 내란이라는 단어만 26번을 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위헌정당으로 우리가 몰아붙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 연설할 그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하다가 그게 이제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정치인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직업이고 또 그게
공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또 정치인의 품격이고 도리이자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런 좀 말이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저렇게 튀어나온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대당이 또 원내대표고 원내 전략을 지휘하는 정기국회, 즉 9월 국회에 이렇게까지 확전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빠르게 사과하고 저는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제 오늘을 좀 종합해 보면 역대 이런 교섭단체 연설이 주고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들 정도로 꽤 기억에 남을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을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정리를 해봤습니다.